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제발 아는 선생님이 아무나 만나면 계속 누구든지 얘기를 해줘라. 너는 지금 네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는 얘기를 우리 설밀라티처럼 오히려 설밀라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잠은. 내가 만약에 진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잠을 자라고 그랬으면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가난하고 못 사는 것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그냥 바로 각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사는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사는 애들은 그렇게밖에 클 수가 없는 거죠. 그 적응하는 게 괜찮으셨어요? 남편은 일을 금방 찾았어요. 저는 회사를 사실 10년을 다니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간 거였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제가 스스로 많이 깨졌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정말 다가 아니었구나. 나 너무 작은, 이건 우물도 아니고 무슨 개천에서 살던 그런 개구리도 아니고 올챙이밖에 안 됐구나. 이 세상이 저한테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아까 그 총알같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충격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와서 지금까지 나는 뭐였지? 라는 그 어떤 혼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행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또 갔다 와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걸 했잖아요. 이제 갔다 와서는 또 남편하고 얘기를 했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자. 좋아하는 걸 이길 사람은 없더라.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좋아하는 걸 찾아봐.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공부였어요. 저한테 왔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충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여행으로부터 얻은 굉장히 귀중한 경험들, 깨달음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학생들, 저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받은 걸로 이 선물로 끝내지 말고 혹시 나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나눌 수 있다면 지금 너희가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더 많은 게 밖에 있을 수 있어. 이걸로 너무 좌절하지 마. 이런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제가 섣불리 하기에는 제가 준비가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나를 조금 더 채워서 내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게 준비가 되면 그때 내가 그 힘을 딛고 일어나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한 번도 그 전에는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가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진학을 해서 이제 뭐 심리 수업도 듣고 철학 수업도 듣고 이제 교육 쪽에 저는 관심이 워낙에 학부도 그랬기 때문에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러다가 학교 가서 이제 수업도 듣고 뭐 논문도 석사 논문도 썼고 이제 박사까지 진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거 하고 나서 그럼 논문 쓰고 나서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없어요. 저 뭐가 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준비해요?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하고 나면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기회가 제 앞에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알 수도 없고. 네, 지금 제가 내 준비한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지을 수 있는 거는 한개 일밖에 안 네. 돼. 지금 이거 해서 내가 잘 준비가 되면 나한테 많은 기회들이 열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또 하면 그 다음에 계속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적응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남편분이 그래도 뒤에서 백업을 이제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되게 잘 맞는 단짝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맞아요. 이거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서로 애매한 사이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런 여행을 계획할 수도 없지. 그리고 둘만 있어도 그냥 재밌고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니까 사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지금도 이제 약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둘이 코로나 때도 계속 붙어 있어도 계속 재밌고 계속 좋고 또 최고다. 따로 일할 때는 각자 최고다, 방에서 또 진짜. 따로 일했다가 또 저녁 때 만나서 또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뭔가 더 계속 하실 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 많이 해주고 응원 많이 해주고 싫으면 하지 마 항상 그래요. 그거 네 진짜 서로. 선 지켜주는 네네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진짜 별 세 개.
세대 차이. 근데 이게 약간 전 세대를 갈 필요 없이 각자의 삶에 자기가 써나가는 시나리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대로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에리님 세대에서도 저는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각자가 내가 그 삶을 선택해서 가다가 이제 그게 마음에 들을 거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까. 저는 제 스스로 해주고 있어요. 저 스스로. 그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지. 저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하고 되고 맞추는 거 네. 말고 나 스스로. 근데 나 스스로 그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 돼요. 그게 진짜 무기야. 내가 나한테 진짜 잘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익숙해지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훨씬 쉽다고. 저절로 된다고. 그게 아직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죠. 네. 저 스스로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쵸? 그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너무 불행하고 내가 나한테 너무 못해주고 있고 내가 나한테 너무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날 문득 깨달았던 게 내 먹는 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먹는 거 이렇게 최겸님이 뒤에 설밀라티 끊고 술 끊고 나쁜 기름 뒤에 뭘 먹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러시잖아요. 되게 어렵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한 걸음 이렇게 물러나서 저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는 게 되게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지. 난 사람이지. 제2의 라이프가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무조건 좋죠. 어쩌면 그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이제 각자 살면서 뭔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존중 또는 자기 탐구, 자기 이해 그 과제까지 못 가는 사람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엄청 큰 관문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살면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지점까지 가는 거. 그리고 약간 그 문 넘어서부터는 조금 더 쉬워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의 관점은 내가 나와의 갖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라 내가 나와의 관계가 온전치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계속 그게 투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과목으로 말하면 하이 클래스가 되는 거지. 그거는 과목으로 내가 나를 먼저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과목이 아니라 아니죠. 그게 제일 높은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이렇게 충만한 느낌으로 가니까 그 충만한 느낌에서는 다른 게 거슬리지가 않지.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제 그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남편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었었나 봐요. 아니에요. 네. 전 제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그만둘 수가 없어. 여행을 가고 싶어도. 공직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쪽으로 있으면은 어디 꼼짝을 못하죠. 가운데서 근데 그만둘 인생을 수가 그렇게 없어. 분류를 해놓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그렇지. 들였다 생각을 그렇지. 하니까 그거는 대가를 치는 게 너무 그만둘 크니까. 수가 없죠. 없죠. 근데 내가 지금 뭔가 그렇게 해서 잘못돼서 입원했어. 그래갖고 거기 직장이고 뭐 생존의 위협에 있어. 그러면은 그렇다면 다르죠. 문제는 다르죠. 근데 거의 출발할 때는 그런 심정으로 가지 내가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앞뒤 다 계산해서는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올 다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숟가락이랑 다 샀겠네요. 네. 숟가락도 다 없애고 갈 수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비장하고 그때는 직업도 넘어서고 나의 그 상태도 넘어서서 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진짜 강력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겠지. 그래서 약간 큰 병 앓고 아는 사람들이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한번 이제 산티아고 나이스에 길도 또- 그렇고. 네. 근데 얻고 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가치로 치면 진짜 저도 그 60일씩 갔다 온 게 그 이후에 내가 느껴지는 그 삶의 그 가치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내가 여기 있었어도 60일 금방 가잖아. 아까 그 2년 금방 갔듯이. 근데 그 60일을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뤄내면서 했던 늘 거기에다 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막막한 가운데서 들어지는 그 생각들 그리고 그런 깨달음 그런 것들이 진짜 삶을 개념으로 보는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바뀌는 가치관을 갖게 되니까 정말 가치 있지. 그리고 그거는 절대적인 그 고독에 들어서야 앓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독하려야 고독할 수가 없어요.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고 연락이 되고. 근데 진짜 우리가 어딘가에 뚝 떨어져 있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절대적인 고독 안에 몰아져 있을 때, 그리고 심신이 지쳐 있을 때 들 수 있는 생각들. 맞아. 내가 뭔가 기운이 있을 때가 아니라 기운도 다 빠지고 아주 무기력해지고 진짜 막막한 가운데 진짜 절대적인 그 여러 가지 합쳐서 그랬을 때 비로소 들 수 있는 생각이 내 진짜 아주 기본적인 내 존재 상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아. 애매하게 편하면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 있으면 애매하게 안전하고 애매하게 편안하고 뭔가 눈치 보고. 또 애매하게 눈치 보고 이도저도 아니라서 오히려 그런 뭔가 진짜 외롭고 절박하게 맞섰을 맞아요. 때야. 뭐 상황에 그렇게 놓이면은 또 생각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이거를 좀 알아차린다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이때 알아차리고 이때 알아차리고 이런 게 저희 부모님이 그 공무원이셨는데 4급으로 명퇴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그만두셨거든요. 사직서를 이제 회사에 내고 아버님이 그 진급 때문에 진급을 하시려고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빠가 좀 지쳤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본인이 사직서를 회사에 냈는데 그 회사 동료가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그 놀랐겠다. 남편분 사직서를 냈다. 근데 엄마한테 얘기도 없이 갑자기 그냥 그만둬가지고 근데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몇 살쯤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아버님이 그때가 40대 후반? 그러네요. 40대 후반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열받게 충분한 나이. 좀 불안할 수 있겠다. 대뜸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아빠 잡아와라. 아빠 도망갔다. 지금 사직서 내고 어디 딴 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안 그래가지고. 계셨어요? 네. 집에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빠가 제 전화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아빠한테 엄마 아프다고 해. 엄마 아프니까 빨리 집에 들어오라 그래. 그러니까 아버님 왜 못 들어오는 거야? 네? 아버지 엄마 무서워. 본인도 뭐 생각할 것도 있었고 뭐 상의하려고. 그랬는지 그 사직서를 내고 나서 보면 또 공허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아빠는 또 제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 아프대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너 엄마가 시켰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니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뭐 엄마 지금 사단 났어. 그래서 들어가지. 아무튼 그때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두 분이서 지방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그때 어떻게 됐는데요? 그 아버님. 그때가 이제 아버님이 그만두고 이 일을 이제 못하겠다. 본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머님처럼 뭐 이렇게 자식들을 케어하는 게 너무 또 힘들다 보니까 뭐 과외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었을 거니까 근데 본인은 그냥 이런 걸 다 놓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크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이제 저도 이제 뭔가 가게가 약간 좀 기우는 것 같고 어머님도 그때 가정 어린이집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조금 잘 시기가 안 맞던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직업군인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4년 동안 이제 부사관 복무를 하러 군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책임감도 강해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내한테 제가 내비치는 이런 책임감도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런 시기들이 있으면은 제가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저는 엄청 계획적인데 아내는 또 그렇지 않은 성격이라서 근데 그런 여행을 또 가면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오면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책임감 있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또 안 될까 봐 그런 것도 걱정이기도 하고 그 인생 살면서 그런 시기들이 조금씩 오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혹시? 지금 90년생인데 그럼 지금 나이로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35인가? 네. 35. 근데 그때는 어머님도 내려가기 되게 싫어하셨었는데 지방으로 나중에는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네. 지금도 아빠 그만둔 거 가지고 엄청 뭐라 하세요. 그때 아쉽지. 그때 당시에는 그 공무원 상의를 뭘 해? 상의를 해봤자 욕만 먹고 뭐 허락할 것도 아닌데. 아마 그 전에 하라는 계속 송구해야지. 상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 그만두고 싶어. 뭐 그래, 이렇게 하지 얘기를 말라고 했으니까 하시겠지. 이제 아니야, 또 참아봐. 뭐 이렇게 하고 잠적. 네, 좀만 더 해보자고. 우리 애들도 그쵸. 있잖아. 뭐 이런 여자 식으로 입장에서는. 얘기했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 명예라는 게 되게 컸나 봐요. 공무원 명예라는 게. 맞아. 그거를 이제
아버님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이 이게 그거를 더 느꼈나 봐요. 그 나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 이런 거였지. 마인드가 크다 보니까 그만두고 나니까 어머님도 약간 막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았을 때 한번 가치관이라는 게 진짜 한번 크게 변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 가치에 놓여 있을 때는 이 가치에 대해서 못 놓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이제 박살나는 순간이 생겼을 때, 이 가치에 놓여져 있을 때 여야만이 비로소 내가 진짜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는 그거는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진짜 중요한 성장에 지났으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뼈 아프지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뭔가 3년 6개월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3년. 네, 조금 3년 경비가 토탈 얼마나 들었을 것 제가, 같아요? 제가 그런 숫자에 너무 약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 기억에 호스텔이 하루에 한 5,000원 이하였던 것 같고. 저희는 막 텐베드 이런 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도 뭐 많이 갔을 때는 6인 유인실. 방까지는 가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시 갔을 때는 정말 그 첫 번째 여행에서 만났던 친구들 맞아. 방문이어서 정말 거의 비용이 많이 안 들었고, 다니면서 현지 분들 참 신세를 저희가 많이 졌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만나서 그 잠깐 쉬는 동안에 만났던 분들 사진 다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다 보내고, 선물 한국 이렇게 뭐 그 책갈피 이런 거 예쁜 거 한복 입는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 액자 만들어서 전 세계로 다 소포 보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행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유럽에서 만났던 분들 집에 다시 갔을 때 그 액자들 다 이렇게 놔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같이 얘기하고 그때 어땠지 이런 거. 너무 꿈 같다, 그지? 좀 설레네요. 너무 설레네. 아니,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을 책으로만 만난 게 맞아, 아니라 맞아. 진짜 보니까.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안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한 많이 그랬지. 버스 개조해서 막 전 세계 누리고 다니는 애들 다 질질, 떼 가지고. 질질 애들 다 끌고 네. 다니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책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그런 책 사람들. 많이 나왔지. 맞아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네, 부부 여행자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랑도 또 많이 10년 사이에 많이 달라져서 또 다른 방법들로 많이 하고 계시고. 요새는 막 그 유튜브를 네. 유튜버를 하면서 일부러 맞아요. 뭐 계속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 살기씩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많지. 분들도 있고. 요즘 옛날보다 더 좋겠다, 환경은. 그때보다 지금은 뭔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정보도 많고. 정보 많고, 그리고 이제 약간 옛날보다 또 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직업적으로 가지. 네. 오히려. 옛날보다 좀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데, 전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한국 사람 싫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 되게 매력적이에요. 한국 사람들 되게 예의 바르고, 어떻게 보면 좀 의외로 이게 좋은 게 많다 느끼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능력들, 개방성, 아니면 어떤 좀 약간 단합력도 있어요. 사실 이 눈치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여기서 문제 생기면 다 같이 또 국가적으로 그걸 얘기해서 바꿀 거 바꿔버리고 이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민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의외로 희망적으로 뭔가 진짜 여기까지 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민아팀만 봐도 이게 한 최근 4, 5년 사이에 금방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미국 같은 데서는 더 잘 안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미국 급식만 비교해봐도. 그렇죠. 미국 급식. 우리나라 급식 얼마나 잘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지. 근데 우리는 공론화되면 나라 전체가 그냥 쭉 바뀌어요. 화장실 바뀐 거, 화장실. 네. 화장실 문화. 예를 들면 양성평등 이슈도, 예를 들면 젠더 이슈도 한 번 노단되고 막 이제 중간에 뭐 마찰이 있지만 어쨌든 지나가 보면 약간 또 어느 정도 새로운 균형 잡고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진짜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 5년 또 10년 지나 보면은 이제 아마 또 이제 약간 세대 오래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면서 어떤 좋은 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답은 저는 개개인의 미시적인 건강 챙기는 거. 그래, 건강해야지 모든 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 저는 요즘 더 젊은 사람들도 너무 똑똑한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이게 MG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MG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막 이제 헬스장 가면 그 교복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 와, 얘들은 지금 중고등학생인데 헬스를 시작하는구나. 얘들이 나아갈 세상은 뭐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의외로 약간 건강 챙긴단 말이지. 옛날과 다르게 좀. 술, 담배도 점점 덜 하게 될 거야.
진짜 옛날 대학생들이 진짜 거의 죽을 듯 만큼 먹었잖아. 진짜 죽기도 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죽기도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 운동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식단도 같이 하고 자기 스타일을 찾아 나가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옛날 같이 이제 효율적이고 회식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이제 그냥 노하고 굉장히 영악하고 굉장히 기대돼요 자기- 많이. MZ 세대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어떤 그 또 하나의 사회적인 프레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시각이 네, 그렇지.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세대건 젊은 세대들은 항상 왜 그렇게 해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이런 말세였다, 얘기. 항상. 네, 항상 그러듯이 계속 그렇게 역동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이 얼마나 내가 고민하느냐, 내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도 그냥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여주기 문화도 우리는 많이 있어서 보여주려는 것보다 내가 정말 건강하고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교 다닐 때 누군가가 뭐 교사든 부모님이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한 번쯤은 물어봐주고 한 번쯤은 끄집어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조금 더 빨리 자기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맞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 예를 들면 내가 그 영상 보는 그 호주 그 닥터 그 바바라라는 사람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이게 무슨 러닝 캐패시티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온 애가 앉아서 그 수업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다음에 수업 받은 얘기를 그 유지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제발 그 아는 선생님이 아무나 만나면 계속 누구든지 얘기를 해줘라. 잠을 안 자고 오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라. 너는 지금 네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도록 아무 선생님이나 만나면 계속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혁명이고 운동이지 맞아.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가 아니라, 너 잠 못 잤구나. 너 잠을 못 자면 잠을 잘 자면 알아들을 수 있어 라고, 그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라고 아무 선생님이나 만나면 그 얘기를, 잠 얘기를 하라는 중요한 소리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설밀라티처럼 오히려 설밀라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네. 잠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진짜 월드와이드적으로 영상으로 막 나오는 시대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아 그래, 내가 비싸다. 정말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진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를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잠을 자라고 그랬으면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진짜 잠은 죽어서 자는 거라 그랬고, 잠자다 망한다 그랬고, 저는 맞아요. 넌 잠자다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어쩐다 그러고, 뭐 잠은 죽어서 자라고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면 계속 게을러다 그러고, 잠 때문에 망한다고 계속 그런 소리만 들어서, 부지런해요. 네. 성공한다. 잠자는 거는 부지런한 거하고 반대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근데 잠을 그렇게 계속 재웠더라면 내가 진짜 뇌세포가 지금 많이 덜 망가졌어요. 교대 근무자들이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되면 교대 근무자에 대한 정말 우대를 해줘야 되고, 맞아요. 그 야간 근무에 대한 건 정말 진짜 2배 이상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정말 사회 전체에 있어요. 사회 전체에 그게 문제가 돼서, 왜 우리 그 공익 광고에 뜨는 것처럼 그거 굉장히 도움 되잖아요. 어쨌든 그걸 공익으로 알려야 되는 상식이 된 거잖아. 우리 요새 버스에 그런 거 있어.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나 같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하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막 이런 거 써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든지 도서관에 가도 뭐를 찍으라 그러고 막 컴퓨터 누르라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냥 가자. 그냥. 그리고 그냥 어린이 도서관 앉아 있다 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고, 책도 못 빌리고. 이제 이러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버스에도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힘들어, 못하겠어, 왜 저래, 막 언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하늘의 울부짖음이 이제 닿아서 그런 게 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야간 근무자들 얼마나 많아요. 간호사들, 그런 정말 경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가 그랬었어요. 걔네 엄마 아버지가, 거기는 이제 나는 시골서 전학을 왔고, 아버지가 교수였고, 내가 생활 때는 이제 많이 다른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나는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와갖고 이제 걔를 사귀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이 가난한 것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것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겉들은. 가르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 박혔어요. 너무 어릴 때 너무 다른 문화에서 자란 애가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바로 각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사는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사는 애들은 그렇게밖에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주에 또 더군다나 본인도 그 범주에 속해져 있는 그렇게 행운을 계속 따랐으면은 거기서 바뀌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릴 때 그냥 그렇게 가치로 그냥 누군가가 알려줘서 그렇게 평생 사는 거지 특별히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모자라서 아주 고약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 근데 잠도 마찬가지고 설밀라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식용유가 그게 속이름 딱딱하게 굽다가 식용유 나와서 얼마나 혁명이고 건강해졌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 집안 내 아니면 내 식구 중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가 고쳐지면서 아마 어쩌면 전 식구가 다 진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기름에 대해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가슴이 울리는 밥상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성적표가 제 마음에는 쏙 들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 마음의 양식까지 받아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분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융숭한 대접에 제가 묻을 바를 모르겠어요.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말씀 먼저 드리면 성적표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각자가 자기만의 시나리오 쓰는 것 같아요. 삶의 책, 내 삶의 하나의 책이 되어 저는 영화일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 내 스토리를 쓰는 거고 우리가 중간에 어떤 해야 되는 점수를 맞춰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점검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 어떤 뭐 이제 클라이막스 기승전결도 있고 어디도 방황을 더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이야기가 가다 끝나는 한 권의 책이 내 삶이라는 느낌이 전 맞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좀 더 편안하게 오늘부터는 시나리오로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린님께서 시나리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스토리라고 약간 스토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제 책에 서문은 이제 썼고 서문은 이제 썼고 제가 그럴 수 본론으로 이제 맞아.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역경 좀 있어야지. 네. 재밌어요. 맞아요. 다음 이야기를, 다음 스토리를,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게 네. 에너지를,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또 계기를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스토리, 시나리오는 지금부터인 걸로 제 출발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응원 받아놨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20대 학생으로서의 어떤 한 챕터, 또 직장인으로서의 10년의 한 챕터, 또 여행의 어떤 한 챕터, 이렇게 챕터를 채워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 챕터를 열심히 쓰고 있고 사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신청을 할 때도 난 그렇게 대단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니었어서 내가 가도 되는 자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항상 계획은 어그러지라고 있는 것처럼 왔는데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 얘기 같이 나누고 또 제 얘기도 나눠드릴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뜻깊은 자리에 제가 감히 초대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아니 또 다른 좋은 얘기가 있었겠지만 오늘 이렇게 경험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빼놓고 갈 수도 있었잖아.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비행기 티켓 알아보는 사람은 A씨 가자 이러면서 너무 막 듣는 내내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잘 들어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제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꺼내지 않을 얘기 있잖아. 네. 어. 제가 잘 꺼내놓지 않는 얘기였어서. 누구나 쓰고 있는 시나리오거든. 누구나. 그러니까 그게 올리지만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 연출가고 프로듀서고 그다음에 연기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쓴 시나리오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시나리오를 내가 직접 가서 그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삶에서. 그러니까 계속 아니면 그냥 망상만 하다가 삶을 끝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진짜 뛰어들어서 그 삶을 연기자 역할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선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나 그 연기는 못하고 있어도 다 그 시나리오들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그냥 한번 불을 딱 지펴서 막 잊었던 거, 젊었을 때 꿈꾸던 거, 막 그런 것들이 막 다 막 피어오를 것 같아. 아유, 어쨌든 귀한 얘기 해주셔서 이런 인연 그리고 진짜 이 쿠키들 정말 나중에 정말 제가 레시피 물어봐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쿠키 구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렇게 맛있으면 하지 나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성분 좋은데 건강한 맛이면 네 그냥 맛있게 먹을게요. 네. 끝이지만 이렇게 맛있으면 정말 하고 싶잖아요. 감사해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빵, 떡, 음식을 좀 잘 드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가 6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그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섭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항상 음식을 할 때 소금 같은 거를 가급적 슴슴하게 음식을 하는 방향으로 음식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지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아주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미역국을 그 흔히 만드는 미역국이지만 그 에리님 미역국에 이건 조금 다른 방법의 요리법이구나 이걸 제가 배워서 우리 가족의 건강에 좀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요리 학원들을 제가 나름대로는 많이 알아봤지만 사철 요리라든지 이런 요리를 많이 알아봤지만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특색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더 많이 배우면서 요리를 각별하게 이제 100세 시대에 맞춰가지고 소스라든지 이런 가감을 해서 건강 한식을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 생겨서 바쁜 시간에 불이 나게 제가 엽서를 띄웠고 영광스럽게 채택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정말 고맙게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감사합니다. 사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다 정말 보내고 정말 이제 조금 쉴 때 또 부지런하게 또 이걸 또 엽서 보내서 또 어떤 큰 삶을 또 하나 또 통째로 본 것 같아서 되게 또 의미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저희 시대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 그런 맞아. 거였어요. 근데 희생과 헌신이라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이 원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그냥 그렇게 그렇죠. 돼서 그냥 사시는 받아. 분들이지. 그리고 약간 그 자체의 약간 위대함, 그냥 감사함,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이야기에서 약간 좀 느껴지고 부모님 생각 빨리 전화해야겠다. 느껴지는 게 놀라운 거야. 그거가 감이 오기가 어렵거든. 내가 그 나이나 돼보면 엄마가 이랬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묘하게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제 그렇게 철들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일단은 신청해준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 또 웃기게 말. 네, 오늘 건강 이상으로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내랑 잘 될 것 같아요. 뭐 몸도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만약에 건강해지고 또 저희도 뭐 좋게 흘러가서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꼭 후기를 남길게요. 카페나 이런 데 후기를 남기고 평상시에 음식을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귀하게 대해 주셔갖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근데 좋았어요. 그게 너무 진심이었고 너무 진심으로 막 정말 귀하게 네. 받으셔서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너무 귀했습니다. 혹시 그 와이프분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평소에. 네, 혹시 하고 싶은 말 되게 아유, 잠깐 쪽팔려도 그래도 남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지금 당장 서로 여유가 없어서 이런 환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해. 나는 너를 앞으로 평생 케어할 거니까 일단 너 하고 싶은 걸 하고 일단은 너 몸 건강하게 챙기는 게 우선이니까 그 뒤에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행복해. 야, 저런 사이 너무 좋겠다. 저런 사이? 저런 사이. 너무 부럽다. 아유, 눈물이 터지셨어요. 아니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러면서 어.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네요. 아니, 정말 대단하신 아니. 삶이죠. 그냥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삶인데 우리가 늘 그 안에서 머물러서 누리다 보면 그냥 다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잃고 나서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한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다른 시각으로 딱 조명이 되는 자리여서 저도 느끼고 같이 다 성장하는 시간이 돼서 이런 어른들 오시면 좋죠. 저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인생을 살면서 참을 인자 3개만 항상 뇌에 아주 주입식으로 그게 딱 가스라이팅이 그게 가스라이팅 가스데 돼서 저는 그 세월을 세워셨구나. 참고 하면서 본인은 몰랐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 훌륭하신 대비가 거죠.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놨던 게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지났으니까 얘기지 그 35년 세월이라는 게 아유. 근데 저도 이제 그 의무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졌어요. 근데 자식 낳으면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또 현실이 있어요. 근데 세 분 다 모유하게 자식이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만 있어요. 다른 별세계인 것 같아가지고 일 안 해서 그랬어. 자식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혼자 하면서 근데 이제 뭔가 그냥 저도 처음 본 사람이지만 또는 되게 어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러니까 되게 능력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이거 알잖아요. 이미 힘든 거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 설렘들을 많이 이렇게 팔 벌리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이 뭐 슬프거나 뭐 고통스러웠다고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보니까 즐겁게, 보람이 보람 있어서 있고 즐겁다고 더 옛날 생각해 스토리가 더 왔는데 아름다운 게. 이걸 보면 내 생에 너무 참고만 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죠. 다른 분들의 얘기를 지금 듣다.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지금 뭐 너무 훌륭하시니까 지금부터 삶이 그렇게만 해도 뭐 얼마든지 오늘도 그 짜맞춘 것처럼 또 어떻게 이렇게 같은 직업 말도 안 되게 네 유학 휴직 꼭 하시라고 꼭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갔다 오고 나서 한 7년을 또 버텼는데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제 직업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7년을 또 버텼는데도 안 되겠어서 일단은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처럼 숟가락 젓가락을 팔았는데 돈이 좀 괜찮다 싶으면 그만두고 숟가락 젓가락을 팔아도 안 된다 싶으면 유학해주고 가려고 그렇죠. 그걸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맞아 같아요. 그렇죠. 뭐가 됐든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 꼭 추천. 결국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가실 때 그 뭐랄까 그 약간 유럽이나 이렇게 물가 비싼 데 말고 아 그래 좀 맞아요. 인도나 아니면 남미, 네. 중남미나 조금 더 이제 동남아나 이렇게 그런 데도 좀 낫죠 부담이. 네. 중국 좋았어요. 저. 한국 사람 몇 명 없는데 가가지고 저를 좀 온전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또 놀랍게 그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 딴 세상 한번 싹 갔다 온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렇게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언제까지 계속 미루면서 지금 불행을
겪으면서 그 행복을 유보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고 일단 떠나서 행복하다는 거는 내가 나 있는 그대로 너무 완벽하다라는 걸 느끼고 오는 거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돌아올 때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그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뭐든 해도 내가 잘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존재 상태를 가지고 오는 그런 비행을 챙겨오는 거라.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이렇게 한 번씩 떠나보는 거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봐도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젊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겠어요. 많은 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구상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 그게 뭐 몇 년이 지나서 되든. 그래서 남자들이 요새 많이 구상하는 게 그 자연인이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내가 갈 거다. 또 태지만 하면 내가 떠날 거다. 모든 남자들이 그 자연인을 본다며요. 여성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게 그렇게 생긴 그 기저가. 너무 참고 슬프고 막 좀 쉬고 싶고 좀 떠나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고 나 좀 안 찾았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게 그 자연이다 아닐까? 그래서 그런 데도 나 좀 그런 데서 머물고 나 좀 덜 찾고 엄마 빨래 어딨어? 빨래 어디다 내놨어? 뭐 내 거 다림질 해놨어? 뭐 직장 다니는 애들도 그거 맨날 해줘야 되는 아직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남편도 계속 그렇게 찾아대고, 그리고 시집간 딸들도 계속 찾아대고 불러대고 엄마 이거 해줘, 우리 애 좀 받아줘, 나 어디 가야 돼.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막 벗어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늙어서 벗어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가출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젊었을 때 일찌감치 한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게 한번 그렇게 진짜 한번 떠나오면 너무 좋은 백신을 미리 맞고 그다음에 세월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경험을 한 게 너무 부럽고 그냥 대리만족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저기 너무 훌륭한 남편, 그냥 저런 사윗감 부럽네요. 오늘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요즘에 에리님 이렇게 댁 몇 번 오면서 배워가지고 요리도 좀 하고 이렇게 주스도 만들어 먹고 하고 있어요. 경민 덕분에 또 뒤에 성분도 잘 보고 있고, 네.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그런 것들. 선생님 얘기 되게 영감 많이 됐었고, 너무 스윗하시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내면에서 이런 상태가 외부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 만들어졌고 인연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각자에게 좋은 영향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촬영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영양. 오늘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설렘을 느꼈고 뭔가 각자의 삶이라는 게 참 멋지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아까 성적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가 조금 더 자기 이야기들을 남한테 평가받는 무언가가 아니라 또는 정답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또는 어쩌면 심지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최근에 했던 글 같은 걸 제가 읽었었는데 자기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삶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런 되게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동심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저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삶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 하나하나의 작은 어떤 부여받은 이 삶 안에서 나름 후회 없는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그게 전부였으면 좋겠고, 그 하루하루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한 단어 한 문장씩 그런 걸 잘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은님 말씀하셨던, 사실 우리가 다 일상을 살다 보니까 60일 어제 오늘 내일이 다 똑같은데 맞아 하루하루가 다른 날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들 좀 오늘 잠시나마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설레보고 상상해서 언젠가 또 때가 됐을 때 잃어보고 또 뭔가 느끼고 바꿔나가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감사했고 음식 고맙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